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를 이제 게스트로 모시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스펙타클한 친구입니다. 할 얘기도 많고 또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여가지고 오늘 좀 흥미진진한 주제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모시게 됐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강우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해산시에서 태어났고요. 네. 나이는 만 29세이고 네. 현재 국민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알게 됐던 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하면서 알게 네, 됐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게 됐고, 제가 이제 이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많이 감명을 받았었어요. 왜냐면 제 탈북 스토리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와, 영화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이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감명을 받았어요. 와, 진짜 영화 같구나. 스펙타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채널에 꼭 모시고 싶었는데 흔쾌히 이제 나오겠다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친해져가지고 저희는 지금 형동생 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 해산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몇 년도에 탈북을 했죠? 제가 22살 되던 이제 2016년 5월에 탈북을 했고요. 네, 형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앞에 소개를 덧붙여주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요. 사실 형님 얘기가 더 영화 같은 얘기였어가지고 저는 아닙니다. 몸둘 바를 좀 모르겠습니다. 16년도에 탈북을 해서 한국에는 16년도에 들어갔나요? 네, 제가 16년 5월 26일 날에 탈북을 했고요. 이제 중국에서 기독교 단체에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 3개월 정도를 칭항도라는 곳에서 성경 공부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그해 10월 6일 날 이제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먼저 좀 궁금한 게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나요, 북한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범한 어떤 노동자 가정에서 이제 외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비교적 좀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자랐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머님은 장사하셨나요? 어머니가 이제 이민반장을 한 13년 정도 했었고요. 이제 뭐 장사도 좀 하시고 했는데 할머니도 이제 위원장마당에서 이제 장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두 분이서 장사하시고 이제 소비하는 게 아버지랑 저뿐이다 보니까 집안 살림은 한 제가 15살 될 때까지는 괜찮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머님이 이민반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민반장이 어떤 역할이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개 동에 한 이민반이라고 이제 하는 게 여기처럼 행정구역에 나눈 건데 이제 40 내지 50개 정도 이민반이 있고요, 한 개 동에. 그리고 이민반에 이제 뭐 20가구부터 40가구 정도의 이제 뭐 세대가 있는데 그들을 이제 당의 부름에 요구에 맞게 어떤 통제하고 뭐 선전선동 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네. 아니면 무보수 노동에 불러내거나 할 때 이제 앞장에서는 뭐 그런 일이잖아요. 여기 통장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맞아요. 통장 비슷한데 제가 알기로 이민반장들이 모의부나 네. 안전부에 그런 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스파이 같은 네네, 비슷한.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안전부 이제 여기로 말하면 예. 경찰청이 어떤 일들을 하는 건 맞는데 이제 보통 보위부 요원은 이민반에 따로 잠입이 되어 있는 걸로 한두 명 정도가 있어가지고 이민반장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경찰 쪽 일은 하는데 네, 맞아요. 이제 뭐 국정원 쪽이랑은 별개다. 네네, 예. 그렇죠. 경찰청 사람들은 누가 요원인지 어느 정도 다들 알더라고요. 이제. 네. 그렇군요. 이건 경찰이나 우리 국정원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 알기 쉽게 북한의 보위부와 이제 안전부에 대해서 이제 안전부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제 쉽게 좀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면 한국 올 때는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왔겠네요?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17살 때 이제 아버지가 먼저 탈북하셨다가 잡혀서 이제 북한으로 북송되셔가지고 북한 보위부 직결소라는 곳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옥사를 하셨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제가 아빠가 갑자기 이상한 정치범이라는 딱지가 붙어가지고 제가 군대를 못 가게 되어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한 4년 정도 있다가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네, 옥사하셨다는 얘기를 너무 이렇게 무덤덤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그러면 감옥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함경북도 청진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막 겨울이었거든요. 이제 11월 달이었는데 돌아가신 이유가 그거죠. 이제 탈북해서 중국에서 붙잡혀서 북송되었으니까 이제 조국 반역자 그런 질명으로.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결정적 원인이 그거였죠. 이제 제가 고3 여기로 말하면 학교 졸업하는 시기였는데 제 앞길이 어떤 그늘이 될까봐 아버지가 이제 조사받는 과정에서 신분을 안 밝히셔가지고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 이제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매를 맞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귀를 못 들으실 정도까지 맞아가지고 청진직결소라는 게 생각보다 컸는데 그 안에 아버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분들이 어떤 신고랑 이런 걸로 인해서 신원이 밝혀지게 되고 결국
고향으로 이송되던 도중에 열차칸에서 숨졌거든요, 사실. 아, 근데 원래 열차에 태울 때 이미 거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아버지가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이제 잡혀서 북송되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원래 오려고 하셨는데 네. 그게 한국행이 밝혀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아빠랑 같이 탈북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인신매매라고 해가지고 저보다 한 대여섯 살 더 많았던 누나 두 명이 팔려가는 누나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분들은 아마 중국 어딘가로 팔려가고 네. 아버지 어릴 적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의 친형이랑 둘이 넘은 거거든요. 네. 그 친구분의 따님이 한국에 계셔가지고 이제 함께 오던 거였는데 형님 분이 아편에 중독이 되셨어요. 그래서 중독된 상태에서 길을 떠났는데 이제 가다가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약이 풀렸다고 해야 되나? 약균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산에서 의식을 잃고 더 이상 못 걷는 상태가 됐는데 길을 인솔하는 브로커분이 버리고 가자고 했는데 아빠가 이제 제가 볼 땐 쓸데없는 의리긴 한데 그 의리를 지켜서 남아가지고 그분을 어떻게 챙겨오려고 하다가 네, 그분은 숨졌고 결국 아버지만 북송된 걸로 네. 그러면 한 얼마 정도 수감되셨어요? 3개월도 안 돼서 네. 8월 31일에 아버지가 집을 나섰고요. 그게 2011년도였는데 11월 3일인가 한 2개월 좀 지나서 그러니까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그 안전부에서 전화가 아니고 이제 찾아와가지고 남편이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이 되었었는데 이제 그 청진 그 보위부직결소 안에 있고 이제 이쪽으로 이송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 뭐 남편이 이제 확인을 해달라고 네. 집결소라고 하면 여기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네. 한국으로 치면 유치장 같은 것이죠? 구치소 그쵸, 같은 네, 데. 아무래도 네, 그 불법 탈북했던 분들을 뭐 조사하는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사를 받고 나서 재판하고, 어떤 네. 재판받고 어떤 형이 내려질지를 이제 결정하기 직전 단계라고 보면 네, 되죠. 맞아요. 그럼 거기가 보위부 소속이에요? 안전부 소속? 보위부 소속이요. 보위부 소속이요? 구타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아버님 시신을 이제 수습하러 갔을 때 네. 그때 좀 뭘 봤다고 했었어요, 예전에. 네, 그때 아. 어떤 걸 봤죠? 제가 이제 고향은 해산이다 보니까 양강도이고 아버지가 함경북도 길주역에서 떠나서 3개인가 4개인가 와서 이제 함경북도 영내에서 그러니까 숨을 거둬가지고 북한법에 이제 이미 숨을 거둔 사람이 시신이 기차에 탑승할 수 없다고 해서 그 기차역 창고 안에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북한에서 보통 500리, 600리 정도 됐었는데 그걸 이제 키로수로 환산하니까 얼마죠? 대략 한 뭐 200km나 250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때 기차가 잘 안 다녀가지고 네. 겨울에 제가 삼촌이랑 걸어갔었거든요. 그래서 한 4일인가 5일 정도 걸어가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그 역 창고에서 이제 문을 열고 진짜 그냥 판자로 되어 있는 창고였고요. 아무것도 안에 없었고요. 그 거렁대기 같은 그런 거 가마니 네. 같은 거 씌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고 봤는데 이제 얼굴은 사실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었고요. 너무 맞아요. 네, 그리고 오른쪽 귀 쪽은 뭐 가위로 자르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귀 한쪽이 거의 떨어져 있었고요. 손상이 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좀 충격이었던 게 이제 위도시 다 좀 말려 있었는데 배가 막 새파랗게 얼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팔에 문신이 있었어요. 네네. 이제 한글로 복수라는 글자가 크게 쓰여져 있었는데 네네. 뭐 어떤 사무치 원한이 있어 복수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그 문신을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글자를 확인했는데 아버지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 자리에서 쫄도를 해가지고 기절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눈 뜨고 보니까 어떤 그 어느 마을의 한 집안에서 제가 의식을 차렸고 삼촌이 저를 데려왔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나갔는데 막 그 바람 막 쌩쌩 몰아치고 이러는데 그냥 사실 눈물도 잘 안 났고요. 그냥 세상에 그냥 엄마랑 나 혼자구나. 그리고 아빠가 좀 재판도 없이 억울하게 돌아갔구나 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를 이제 다음날에 진짜 어느 상간역의 역 뒷산에 자그마한 언덕에 이제 아버지를 묻었거든요. 그래서 달구지 빌려가지고 그 아버지 시신을 싣고 이제 북한에서 아시다시피 관이 비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관을 장만할 돈도 당연히 없었고요. 온 땅 파가지고 삼촌이랑 둘이서 이제 아버지를 묻는데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 아버지 팔에 왼쪽 팔에 새겨졌던 그 글자가 두 글자가 계속 떠올랐고요.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처럼 근데 들렸겠네요. 그렇죠. 뭐 유언보다는 빚을 더 많이 남기셔가지고 이 사회에서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겠구나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몇 살 때였죠? 17살이었어요. 17살이었어요. 아버지는 결국에는 자식들이랑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굴지 않으셔가지고 아빠가 어쩌면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었던 일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저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네. 진짜 나쁜 놈들이네요.
군대를 그래서 이제 못 간 거예요? 그 저희 담임쌤이 남자분이셨는데 거의 졸업하기 직전에 네네. 한두 달 앞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을 혼내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너네가 그 김정은 원수님 장군님 모시고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느냐, 감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할아버지 대원수님 뭐 김일성 김정일이 다 살아있으면 얼마나 행복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헛웃음을 지은 거죠. 이제 네네. 마음속으로 혼자 이제 셋이 있었으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가지고 예. 그냥 진짜 여기서 썩 쏘러가는 네. 쓴 웃음이 나는데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 너무 조용하던 교실이다 보니까 네. 방금 웃는 놈이 나오라 일어서라 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일어서가지고 아무 뜻 없이 웃은 거라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저를 구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가 반동분자의 자식 같은 놈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군대 못 가게 됐던 계기는 이제 북한에서 군대 갈 때 담임쌤이 보증을 써줘야 맞아요. 되더라고요. 네. 네. 저는 몰랐는데 그 담임쌤이 보증을 안 써주길래 이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아버지 어떤 어려울 때 먹고 살기 힘들다고 혼자 먹고 살겠다고 탈북한 그걸 이제 얘기하면서 저희 학교에선 졸업기념으로 그 나무를 한 그루씩 떠다 심으라고 한 거예요. 네. 기념으로. 네. 그 나무가 뭐 푸르러질 때 이제 지대대 고향으로 돌아오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저희 학급에 총 인원이 한 30명도 안 됐었는데 나무를 떠다 심은 친구가 한 두세 명 정도였고 나머지 다 안 심었고 기한도 3일을 줬거든요. 근데 그 첫째 날에 저를 길에서 마주친 쌤이 이 학생들이랑 뭐 다른 학생들과 가다가 저를 보더니 막 다짜고짜 왜 나무를 안 심었냐고 저한테만 욕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제가 억울해가지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막 또 원성이 오가고 이제 결국 담임쌤이 막 제 멱살을 잡고 이제 막 때리시길래 제가 그 압록강이 합쳐지는 작은 다리가 있거든요. 네네. 그 내천에 그 다리에 쌤을 막 밀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계기로 이제 자기를 죽이려 했다 막 이러면서 군대 가고 싶으면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 이제 그러시길래 이제 어느 방송에서 말을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제 꿈도 이제 네, 형님처럼 어떤 직업 군인이 되는 어떤 어. 그런 꿈을 꾸었었거든요 어릴 적에. 네네. 그래서 꿈을 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네, 군대를 어.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릴 적에는 이제 직업군인이 되고 싶었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너 같은 놈은 이제 군대 못 나간다. 네, 그분이 진로를 바꿔주긴 했는데 네. 그분은 뭐 본의 아니게 저희 어떤 참된 길로 이끌어준 교육자가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지금에 와서 보면. 네. 오히려 더 탈북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얻게 돼가지고 그쵸, 네. 그때는 괘씸했지만 사실 네. 그 졸업하고 나서 이제 사회에서 그 쌤을 길에서 몇 번 마주쳤거든요. 근데 네. 인사도 사실 안 했고 쌤도 저를 아예 모른 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듣기로는 아버지의 그 팔에 있는 복수를 보고 네. 그런 생각을 했다고 제가 피득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한번 사실 여부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그 아버지의 그 복수라는 글을 봤을 때 이제 나는 군대에 무조건 나가가지고 평양 고사포 사령부나 이런 뭐 포부대나 아니면 특수부대 같은 데 나가서 북한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만든 놈들을 복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 든다고 했는데 사실 아빠가 술만 드시면 저보고 계속 묘주라고 불렀었거든요. 묘주요? 네, 그게- 맏아들이다 보니까 네. 이제 묘 비석에 새겨지는 아. 거 묘주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아들이라는 의미를 엄청 크게 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빠를 묻으면서 이제 아빠 묘를 어쩌면 찾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병 같은데 이제 제 이름을 써서 넣어서 같이 묻었거든요. 이제 그때 그렇게 하면서 아빠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많이 생각해봤는데 그냥 어린 마음이다 보니까 이제 한 10년 안에는 내가 아빠 묘에 다시 찾아올 때 10년 안에는 뭐 남조선에 가 있거나 그렇게 만약 가게 되더라도 이제 여기 오면 뭐 그런 안기부라 국정원에서 특수훈련 같은 거 받아서 돌아와서 아빠 이렇게 만든 그 보이부 직결소 폭파해버리고 막 복수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군대 못 나가고 사회에서 뭐 했어요? 신발 공장이 있었어요. 그 네네. 김정일이 다녀간 곳이거든요. 네네. 그 신발 공장에 기능공학교라는 게 있는데 그 학교에 1년 정도 적을 걸어두고 이제 그렇게 1년을 보내고 그 외에는 어머니가 이제 이민반장이다 보니까 제가 무직으로 이제 지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해가지고 네. 봄에는 이제 뭐 5싹 같은 약초 캐러 다니기도 하고요. 산지구 엽초나 뭐 다 캐다가 중국에 밀수해서 팔거나 여름에는 이제 그 나무 자르고 나면 뿌리가 남아있잖아요. 네. 그 등거리를 캐러 다니기도 하고 가을에는 뭐 밀수짐을 좀 많이 쇠덩이나 뭐 염소 끌고 중국 멀리 넘어가서 이제 밀수 짐꾼 노릇을 좀 했고요. 겨울엔 또 이제 산에 풀단하러 다니면서 네. 땔감을 이제 마련해하고 이제 그럼 직장 출근 안 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게 가능해요? 이민반장의 파워 이제 그런 느낌. 아. 네. 그 인민반장의 파워가 생각보다 세네요. 근데 사실은 그 중간중간 이제 어머니 인맥을 통해서 이제 아는 기업들이 이제 이름만 걸어놓고 출근하는 것처럼 네. 그러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문건은 본인이 갖고 있었죠? 네네, 그럼요. 뇌물 같은 거 좀 거인 거예요? 네, 그쪽 중국에 몰래 건너가서 한 2, 3개월씩 나무 미는 일도 하고 이제 그렇게 돈을 벌어오면 또 이제 그거 갖다 바치고. 네. 네, 일단은 이렇게 뇌물 공화국입니다, 진짜로.
군대를 안 간 청년들은 보통 이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좀 갖다 바치면 집에서 이제 그 자기 서류를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이제 집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탈북을 왜 어떻게 하게 됐죠? 그냥 그 사회에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 이후 좀 크게 바뀌긴 했었는데요.